그 전염병이 돌 땐 말이지. 저기 저 남원골에 사시던 애기 상세는 이런 말씀으로 구슬 쳤단 말이지. 예. 오방신장 앞다리 구세 새끼 잡시를 몰아내고 영과 복가로 구슬 지세. 얼씨구야 좋다. 대화연으로 설설이 날이 수서. 성주야 성주군 나선 중본이 어딘데요. 전라도 필봉 땅 마을곳 전기바다 부천 땅에 던졌더니만 긍이 점점 자라나서 마을꽃이 되었구나. 타락한간이 되었네. 청들이 쫙 벌어졌구나. 대화연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천에 있는 풍물굿패 타락에서 도시의 풍물꽃이라는 주제로 우리 타락 또 부천에서 활동하는 풍물 활동가들과 함께 대담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의 이름은 부천 시민문화공간 놀이터입니다. 네. 놀이터고 이 공간에서 우리 함께 활동하는 풍물 모임, 풍물패 이름이 풍물굿패 타락. 여기 만장으로 적혀 있는 타락입니다. 이곳은 풍물을 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뒤에 작은 방에서는 밴드 활동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공간에서 뭐 합창이나 뭐 난타, 연극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습도 하지만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오늘 주제가 이제 도시에서의 마을꽃, 도시에서의 풍물꽃인데 사실 저도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풍물꽃을 접했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풍물굿패 타락은 이 부천이란 도시에서 우리가 전통의 풍물꽃을 어떻게 이 부천이란 도시, 현대적인 시간 이것에 맞게 좀 변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공연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제 타악으로서 음악으로서 악기만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을 담는 의례굿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죠. 그런 의례굿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나고 1년 후에 저희가 지역의 풍물패들을 다 모아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기억 문화제를 했고 거기에 풍물 추모 합굿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3.1운동 100주년이었던 해인데요. 우리 부천에서 3.1운동 역사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풍물극 형태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공연도 했었고요. 네. 그렇게 계속 이제 도시와 현대성이라는 두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창작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풍물구패 타락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부천 타락 정기 공연에 온 지가 저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는 처음 이제 음악을 접하게 된 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접하게 됐는데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선배님들 따라서 이제 음악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뭐 대학도 가게 되고 또 지금은 이제 뭐 지방에 있는 이제 국가무형문화재라던가 지금은 또 이제 전남 무형문화재 이제 진도북놀이를 이제 보유자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연을 하면 사실 이제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마을굿이라던가 뭐 대보름이라던가 이제 큰 행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는 그런 이제 대규모 행사보다는 뭐 마을 단위, 동네 단위 또는 단체별로 진행되는 이제 풍물꽃들이 계속 연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울이라고 해서 이런 마을꽃이나 풍물꽃이 뭐 전혀 연행이 되지 않는다던가 뭐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동아리 형태나 동호회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는 또 이제 마을꽃 내지는 이 동네에서 이 풍물꽃이 연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도심 속에서의 그 풍물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굿을 쳤지만 또 앞으로도 이제 그 각 지역에 맞는 또는 그 동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동네 분들이나 이 공동체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현장에 이제 지속적으로 저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서는 그 조상님들로부터 이제 그 전해받은 유형이나 무형의 그 문화재들을 이제 보존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그 정책들을 시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했던 뭐 풍물굿이라고 표현하는 뭐 이제 농악이라는 표현도 같이 이제 혼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1-5호로 지정을 받은 임실 필봉농악을 기반으로 한 그 공연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8개 지역의 그 농악이 보존을 지금 이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기회가 어렸을 적에 이제 우연찮게 이제 선생님을 이제 뵙게 되면서 그 풍물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역색이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그 행정구역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전에 그 살았던 마을을 중심으로 어떤 특색들이 이제 그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뭐 소셜 커머셜이라고 하나요? 그 다양한 그 시장을 통해서 집에서 이제 여러 지역의 그 특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이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문화적인 활동들 그 중에서 이 풍물이나 이제 그 전통 관련된 부분들도 다양하게 이제 그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지역에 가야만 그 어떤 뭐 특산품처럼 그 공연들이나 내용들을 이제 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에서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이제 그 진행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경쟁의 어떤 구도에서 이제는 함께 가는 동료의 의식을 갖고 이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풍물구세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의 그 문화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그 국가들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 그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한국적인 전통을 자국의 그 전통과 이제 함께 습득을 하고 이제 연행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아마도 그 다문화라고 하는 혹은 이제 그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그 다양한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좀 제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신 것처럼 풍물꽃은 옛날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마을, 시골, 농촌 이런 곳에서 이제 주로 했었던 향유했었던 문화인데 이 도시에서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풍물꽃이 연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구자호님도 상당히 어릴 때부터 사물놀이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해 오고 계신데 도시에서 이런 활동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실까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부천에서 계속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네.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부천 시민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는 행위 자체를 되게 다양한 용어로 쓰잖아요. 뭐 네. 농악이라고도 하고 사물놀이, 풍물꽃 이런 말로 쓰는데 그 구분을 좀 명확히 저희는 왜 굳이 풍물굿이라고 하는지 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농악이란 말은 조선시대 양반님들이 농민들이 이렇게 딱 하는 음악을 보면서 저건 농민들이 하는 음악이구나 하고 농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대요. 근데 실제로 그 음악을 했던 농민들은 이걸 농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두레, 풍장, 풍물, 뭐 군고 지역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농악이란 이름이 일제 시대로 오면서 일본 강점기 때 아예 농악으로 굳어졌고,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국가에서 아예 이런 형태의 것을 농악이란 이름으로 무형문화재 제도를 만들면서 아예 제도적으로 농악이란 이름으로 이제 굳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사물놀이는 그렇게 농악에서 막 만들어졌던 가락들을 뭐 뛰어나신 분이죠. 김덕수 선생을 비롯한 그 사물놀이 창시자 분들이 가락들을 모아서 무대 공연용으로 만든 것, 그런 고유명사죠. 그걸 네. 사물놀이라고 부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걸 굳이 풍물굿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악이란 그 본인들이 만들어 부른 이름이 아닌 그렇게 굳어진 것,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이 전통을 우리에 맞게 의미를 담아서 계속 행해내는 그 행위, 이것에 의미를 담은 이름이 저는 풍물굿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굿이라는 의미에는 옛날 종교적인 의미도 섞여 있긴 하지만 지금은 종교라는 의미보다는 의례, 네. 뭔가 내가 담고 싶은 내용을 담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굿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그 앞에 풍물이 붙은 것은 농악이나 사물놀이하고 다르게 좀 더 집체적인, 거기엔 놀이나 음악, 노래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집체적으로 포함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풍물굿이라고 이름을 쓴다고. 보통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풍물굿 하면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우리 전통 속에 우리 내용을 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제 사물놀이라는 걸 접했어요. 그래서 그냥 치는 것이 좋아서 하다가 이 풍물굿이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려울 때는 힘을 북돋아주고 기쁠 네. 때는 그 기쁨을 막 배가해주고, 그리고 뭐 저희 이제 타락 회원들도 보면 노래방 기계 하나 없이도 그냥 악기 치면서 너무 몇 시간씩 잘 놀아요. 그렇게 여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사실 이 풍물굿 자체가 굉장히 봉건적인 문화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전통으로 갖고 온 것인데 도시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특성, 사람들이 생활 패턴 특성에서 이 풍물굿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걸 실제로 체험해 왔고, 그래서 그것을 더 잘 이어나갈 쓰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네. 저한테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네. 있고요. 5월 21일이 문화 다양성의 날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한류 열풍이 이런 그 다양성과도 연관이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뭐 드라마나 혹은 뭐 K-팝,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행을 이제 만들면서 한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 BTS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인 그 팬덤을 뭐 그 아미라고 하나요? 이런 네. 그 팬덤이 형성이 돼서 다양한 또 이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아미의 그 활동들을 보면 여러 각국의 다양한 그 아미들이 그 BTS의 음악을 또 이제 그들이 이제 표방하고 있는 그 작품 내부의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국적이나 그 피부색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내용들을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다양성의 그 본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BTS가 그 전 세계에 지금 그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기 전에 벌써 한 30년 전에 그 우리의 그 사물놀이가 또 그 한국어 알렸던 그 원조 또 한류였던 또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매년 그 개최가 되고 있는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대회 같은 경우는 한 200여 개국에서 그 사물놀이를 하고 있는 서로 다른 뭐 피부색과 머리 색깔 또 눈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을 가지고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시작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이 공감을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을 만났을 때는 하나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소통의 그런 현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연이한 이제 그 풍물꽃은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저희가 맞이해야 사실 어려움이 많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각 도심에서도 각 주변의 이웃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 코로나19 사태도 빨리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놀이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예술과 놀이는 치유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치유라는 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들을 하는 행위를 할 때도 치유가 되지만 그때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은 바깥에 나올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했고요. 그래서 풍물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 자기한테 즐거웠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 같이 이겨내고 있는데 저희같이 전문적으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시민들도 어떤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문화 관련된 상상력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발상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이 흥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풍물패가 집으로 들어가면서 다 함께 이 집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복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나쁜 액들을 물리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술 양식이 풍물꽃인데 우리가 함께 이기자 코로나를 이기자 이런 마음속으로 그런 것을 외치고 하면 언젠가는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풍물이라는 그 전통의 어떤 문화가 도시 속에서 이 현대적인 효용을 가지고 힘있게 잘 나갔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를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또 제일 힘든 사람들이 예술가인 것 같아요. 각종 공연이나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예술가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슬기롭게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